자, 이번 영상은 매매 일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 매매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초보자들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아닌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알지만 꾸준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매매 일지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작년까지 꾸준하게 매매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부터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매매 일지를 작성 안 해도 좀 편안한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동매매나 매매가 흐트러진다 싶으면 저도 그때 다시 매매 일지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매매 일지 작성 방법은 엑셀이나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귀찮으신 분들은 가장 편한 다이어리나 노트 같은 곳에 매매 일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매매 일지는 쓸데없는 매매를 다 끊어버릴 때까지 작성하는 게 좋으며,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확실하게 못했다고 표시를 해주면서 오답 노트처럼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매매 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매 일지를 작성했을 때 적었던 것들인데, 저처럼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날짜, 이거는 필수이며 날짜와 요일까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수 시간과 매도 시간, 9시에 매수해서 9시 5분에 매도했다, 이거를 다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종목명,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손익인데 이 종목에서 얼마를 수익을 보고 아니면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이것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손실만 적는 게 아니고 저는 수익 본 종목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손익, 그리고 수익률까지 10만원에 수익률 몇 퍼센트가 나왔다, 이것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 이게 중요한데, 어떤 종목이 있을 때 1%에 시작해서 10%까지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서 어디서 매도를 했다, 이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칼이라는 종목이 있으면 이거를 장중에 7% 오를 때 들어가서 10%에 매도를 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표시한 다음에 종목의 변동성, 오늘 한진칼은 1%에 시작해서 저점은 이 보합까지였으며 그리고 고점은 상한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지 내가 종목 선택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고 이걸 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 변동을 많이 주는 종목을 찾는 방법을, 이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거에서 1%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고선 매매했다는 것 자체가 먹을 자리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변동성도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유형, 이것도 중요한데, 정상적인 매매인지 아니면은 내동매매, 충동적 매매, 아니면은 느낌, 심심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매매가 있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와서 이거는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럴 때 들어가는 느낌과, 그리고 심심해서 장중에 매매할 종목도 없고 이 종목 저 종목 놓쳐가지고 나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고 할 건 없고, 이럴 때 매매했을 때 심심해서를 체크해 줍니다. 이것도 무조건 끊어야 되며 정상 말고는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매매 방법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면 당장에 한두 번은 운 좋아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고, 이게 5번 성공하더라도 한 번 제대로 무너진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끊어내셔야 됩니다. 내동매매를 못 끊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내동매매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년간 걸쳐가지고 끊었으며 횟수를 점점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매수 유형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거는 한 달 단위로 집계를 합니다. 한 달 단위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100개의 종목을 매매했다. 그러면은 이 100개의 종목에서 정상적인
매매는 뭐 70번, 내동매매 충동적 매매 뭐 25번, 그리고 나머지 느낌 심심해서 이걸 5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 달에는 무조건 정상적인 매매를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천천히 끊어내시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줄인다면은 그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내동매매를 많이 하실 것이고, 뭐 처음에는 정상적인 매매는 한 30번, 내동매매는 70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70번을 한 방에 끊어내려면 당연히 그것은 불가능하며 이거를 다음 달에 60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50번으로 줄이고, 뭐 10번씩 안 줄여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유형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매매를 했냐, 원칙을 지켰냐, 그 원칙을 지킨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할 때 나의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를 최대한 늘려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이 내동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횟수를 점점 줄이면서 이 내동매매에 대한 좀 심각성을 알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겨우겨우 끊어냈습니다. 이 정상적인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내동매매, 충동적 매매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느낌 심심해서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걸 해봤자 손해볼 거 뻔하고 들어가봤자 여기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걸 계속하게 된다면 그 수익금도 전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심해서 뭐 저는 하루에 뭐 100만원 벌 때도 있고 500만원 벌 때도 있고 1000만원 벌 때도 있고 또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잃는다 하더라도 급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 만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이 알아서 기회가 찾아와 주기 때문에 심심해서 매매, 이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당일 수익이 안 나도 어차피 먹을 종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달에 매매를 몇 번 해서 그 몇 번의 매매 중에서 정상적인 매매와 그리고 이런 안 좋은 매매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천천히 횟수를 줄이면서 끊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저는 이때까지 그냥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거를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상승장이면 지수가 장중에 몇 %까지 올랐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줬습니다. 뭐 자세하게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림을 그리시던가 하루 종일 이 지수의 흐름을 간단하게 선으로, 무슨 말이냐면 뭐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지수 패턴을 이렇게 선 따라서 똑같이 간단하게 노트에 작성하셔서 나는 이쯤에서 매매를 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준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는 이 생각을 못해서 이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상승장이면은 지수가 얼마에 출발해서 어디까지 올랐는가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이유를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을 때 매수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뭐 내동매매, 충동적 매매 이거는 이걸로 매매를 했을 때 적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걸로 매매했다는 것 자체가 그 매매는 실패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실패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동매매, 충동적 매매, 느낌 심심해서 이걸로 매매를 했을 때는 저는 매수 이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매했을 때만. 정상적으로 매매했을 때 뭐 차트가 예뻐서, 거래량이 뭐 터져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매수 이유로 작성을 해줍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프린터로 뽑아버려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선 매도했다, 이 차트를 저장해 주고 싶지만 저는 매매 일지를 작성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진짜 열정이 강하시고 집에 컬러 프린터 잉크가 남아도시는 분들은 차트 이 부분을 인쇄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매매를 했다, 이 정도까지 기록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이 후기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 잘했던 점이라면
정상적인 매매를 했을 때 나는 원칙을 지켰는가, 아니면 손해볼 자리를 깼는데도 그걸 무조건 버텼는가, 손절을 못했던가, 뭐 이런 못했던 점까지 전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것들은 전부 자기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일단 여기서 빠진 게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매수했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치 매수했다, 뭐 2,000만원치 매수했다, 이것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습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매매 일지를 작성하더라도 이게 진짜 돈 같지가 않고, 특히 1주씩 매매하시는 분들, 1주씩 매매하다 보면은 손익이 거의 없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1주씩 매매를 하는 것을 뭐 곱하기 100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매 금액이 이 1주를 매매해서 뭐 10만원, 이 종목에서 10만원, 아니면 최소 100만원, 뭐 이 정도를 매매하신다면은 여기 곱하기 100주를 하시거나 100만원에서 공 하나를 더 붙이던가, 아니면 공 두 개를 더 붙이던가, 이렇게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종목에서 1주씩 매매를 연습했다고 하면은 1주는 거의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만원에서 100주만 곱하더라도 그 10만원이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1000만원을 들고선 매매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고선 손실이 나겠다,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한 달이 끝이 나고선 한 달마다 뭐 나는 매매를 얼마나 했고, 몇 번을 했고, 몇 번을 성공했고, 수익금은 얼마인지, 승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주씩 할 거면 그 한 달은 전부 종목들을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이런 가상매매로 돈을 얼마 벌었다, 승률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원칙이 지켜지는 것 같다 할 때 실전 투자로 금액을 점점 높여가는 것이지, 아무 준비 없이 하다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 연습 단계로 돌아간다면은 무조건 이대로 매매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면서 다이어리 같은 곳이나 노트에서 계속 보면서 종목 게시판을 볼 시간에 틈날 때마다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 일지는 실수를 끊어내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최대한 보기 편하고 자주 볼 수 있게, 자극을 받을 수 있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